네, 반갑습니다. 퓨어스토리지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저한테 뜻깊은 이벤트가 겹친 날입니다. 세 가지 이벤트가 겹쳤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오늘 올 때 눈이 와가지고 굉장히 이쁘다,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 했는데 사실 와보니까 교통이 되게 힘드셨겠구나 했던 게 첫 번째 이벤트였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퓨어스토리지를 사랑해 주시고 이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 뵐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 삶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좀 무서운 이벤트입니다. 바로 제 와이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좀 겹쳐가지고 이런 어떤 큰 행사가 세 개가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비즈니스에 조금 더 어떤 행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테이블에 보시면은 복주머니가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약과도 있고요, 이것저것 있는데 행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삶의 행복과 활기가 넘치고 성공의 길로 이끄는 운이 강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올해 하시는 비즈니스 모두 다 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프라티씨께서는 저희의 인프라에 대한 밸류를 말씀을 주셨고요, 키목은 저희의 AI 딥러닝에 대한 모던 워크로드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MC 전무님께서는 서브스크립션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모던 워크로드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가장 큰 키워드를 하나를 꼽으면 안타깝지만 IT 세상에서 저희 키워드는 장애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좀 가까운 일이잖아요. 11월 달에 저희가 정부24라는 대국민 서비스가 장애가 났고 사활동원 서비스가 죽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아직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를 키면 항상 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습니다. 나라장터 서비스도 장애가 났고요, 12월 달에는 우정사업본부도 장애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 장애로 카카오 서비스가 중단됐던 일도 있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작년에 IT에서의 한국의 키워드는 어떻게 보면 장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세션을 열어갈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장애들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모두 다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걱정 마세요 고객님, 저희가 데이터를 잘 백업했고 데이터가 잘 있습니다. 이제 살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모두 다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20년 전, 23년 전을 좀 돌아가고 싶어요. 처음에 디자스터 리커버리가 생긴 시점을 검색을 해보시면 2001년 9.11 테러입니다. 그 당시에는 테러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받고, 그 당시에 DR을 구축한 원격지의 데이터를 복제해놨던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데이터를 여기다 보관해놨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하면 잘했다, 야 너 덕분에 우리가 죽지 않았다, 우리 회사가 살 수 있다, 이랬던 시절이 20년 전이었던 거죠. 자, 23년이 지나서 똑같이 장애가 났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살아있습니다, 저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잘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왜 얘기하느냐. 언제 서비스 살리는데, 서비스가 언제 되는데, 여기에 초점을 갖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시장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요? 데이터 백업하고 있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걸까요? 복구입니다. 언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데, 왜 안 되는데, 왜 느린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비스를 복구할 때 저희가 데이터 백업을 받는데 일반적인 데이터 백업만으로는 복구하는데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살리려면은 DR 센터에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다가 그 볼륨을 붙여야 되고, 다시 OS를 재기동해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재기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복구가 오래 걸리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 거는 변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운영센터와 DR센터 간의 어떤 커널의 버전 아니면 OS의 버전,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모두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DR에 대한 버전 관리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전 관리를 하는 것들은 누굽니까? 운영 관리자예요. 똘똘한 운영 관리자가 있으면 굉장히 잘 되겠죠. 근데 이 운영 관리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든가 떠난다고 하면은 새로운 신입한테 이 업무를 맡게 되는데 그 기간도 리스크로 다가옵니다. 즉 데이터만 백업 받는 걸로는 서비스 복구하는데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번 세션을 통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면 서비스가 좀 더 빨라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저는 이번 세션에서 좀 어떤 인사이트를 받아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볼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클라우드만 얘기하죠. 클라우드 가야 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왔어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클라우드로 왔습니다. 자, 가는 전의를 보면은 VM웨어, 그러니까 서버 가상화를 먼저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올리고 그걸 자동화 관리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태우고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장을 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better availability, 가용성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복구를 한다, 서비스 관점에서 복구를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서비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럼 데이터는 뭘까요? 제가 발표하는 이 자료 겁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회의실이 필요하고 제 프레젠테이션을 들어주실 청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장애가 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서비스를 복구하기 위해서 서비스 주체인 어플리케이션, 제가 다른 회의실로 가야 됩니다. 가고 데이터 이관해야죠. 데이터 빼와가지고 다시 마이그레이션 하고요. 여기 계신 환경 여러분, 여기 주변 환경에 계신 이 여러분들이 다 회의실에서 나와서 다른 회의실로 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하나가 다 서비스 복구를 지체시키는 시간들인 거죠. 자,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뭐가 다르냐? 옛날에 제가 드래곤볼 만화를 되게 좋아했는데 캡슐화라는 말을 하거든요. 캡슐. 그 당시에 드래곤볼은 이제 캡슐에 집도 있고 가구도 있고 다 들어있어서 던지면 집이 뿅 나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컨테이너는 중요한 건 데이터만 백업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관점, 제 관점,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데이터도 가져오고요. 주변 환경 요소도 같이 가져옵니다. 즉, 이 회의실 안에 있는 여러분과 회의실과 이 데이터와 발표자인 저를 같이 말아가지고 캡슐을 하는 거고요. 옆에 던지면 그대로 생기는 겁니다. 바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보다 빠른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키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좋은 거네, 계속 클라우드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사실은 검토할 게 있죠. 퍼포먼스는 사실은 아직까지 베어메탈이 더 좋습니다. 자원을 직접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고성능을 쓰려면 베어메탈로 아마 GPU로 연결해서 쓰거나 이렇게 활용하실 거예요. 실제로 클라우드로 가실 때 성능적인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VM을 특히 제가 빨간색을 표현해놨는데 한국이 굉장히 지금 IT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90% 넘어서 거의 99% 서버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가상화를 다 도입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해봤어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클라우드까지 아시는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자, 근데 지금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데 이벤트를 가속화하는 어떤 요소가 발생했습니다. 가용성이 좋아야 돼. 서비스가 빨리 복구돼야 돼. 컨테이너는 빨리 복구가 된대. 이제 고민할 만하죠. 근데 하나가 더 생겼어요.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배포 자료 보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브로드컴이 VM웨어를 인수를 하면서 라이센스 정책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구독제로 바뀌면서 VM웨어의 라이센스가 2배에서 3배까지 뛰었습니다. 자, 우리가 VM을 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VM은 이미 다들 구축했는데 VM의 하이퍼바이저의 가장 강자인 VM웨어가 있죠. VM웨어의 라이센스도 올랐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해야 된다는 요건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VMware 라이센스를 조금 이 챌린지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보면은 앞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알았어, 그럼 쿠버네티스 가자, 컨테이너 가자. 근데 성공한 사례가 있어? 내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독박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는 성공 사례를 먼저 보고 그걸 토대로 더 개선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는 저희의 고객이기도 하세요. 저희 퓨어 스토리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고객이시고 많이 믿고 사주고 계십니다. 토스뱅크는 이미 2년 전에, 사실 2년보다 더 전이죠. 2년 전에 계정계와 채널계를 모두 다 쿠버네티스로 옮겨놓고 그것을 성공 사례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토스뱅크와 쿠버네티스를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자료를 이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고요. 토스뱅크가 직접 발표한 자료입니다. 자, 토스뱅크가 아키텍처를 구축을 할 때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특히 안정성에 관점을 갖고 있으세요. 보면은 채널계는 고객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객과의 접점으로 어떤 데이터를 넘기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 금융권 계신 분들이 알고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을 하는 게 계정계죠. 사실은 메인은 계정계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처음에 토스뱅크가 했을 때는 채널계만 일단 쿠버네티스로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계정계를 예전처럼 그냥 놔두면은 몇 가지 우리가 허들이 있는데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배포의 시간이 느리다는 거, 그리고 모놀리틱, 한 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솔루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솔루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사실 자동화를 하고 싶고 API로 이걸 조금 더 쉽게 하고 싶고 이런데 사실 솔루션에 너무 특화돼서 의존하고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모놀리틱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작은 에러예요. 서비스 작은 에러인데 하나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에러가 전체 에러로 확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은 에러는 휴먼 에러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에러들이 발생하면서 몇 가지 장애들이 계속돼서 결국은 토스뱅크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정계도 컨테이너로 간다, 쿠버네티스로 간다 결정했고요. 실제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채널계와 계정계를 모두 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로 운영을 했고요.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가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로드 밸런서, 글로벌 서비스 로드 밸런서를 둬가지고 데이터 센터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두 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양쪽으로 트래픽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죽더라도, 데이터 센터가 죽더라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아키텍처를 구축해서 이미 2년 전에 구축해서 지금까지 잘 써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쿠버네티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왜 가야 돼? 우리가 가면은 복구가 빨라지는데 사실은 서비스 복구가 빠른 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게 경쟁력이 돼. 그러면 성공 사례는 있어. 토스뱅크가 있네. 실제로 제일 보수적인 금융권의 메인 업무인 계정계도 이미 넘어갔네. 언제 2년 전에 이미 넘어갔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퓨어 스토리지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 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포트웍스고요. 포트웍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전환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저희가 보장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능 부분은 좀 떨어진다라는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쿠버네티스 할 때 우리가 쿠버네티스만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서비스 레벨 준수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이잖아요. 저희가 성능도 맞춰야 되고 가용성도 99.999%를 맞춰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데이터는 동기화된 데이터가 어딘가에 있어야 돼. 싱크 데이터는 무조건 있어야 돼 라는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쿠버네티스 세상을 보면은 데이터 동기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구나.
지금 저희가 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쉬운 솔루션인데 솔루션 하나만 쓰면 되는데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쿠버네티스 세상을 가면은 데이터 복제를 동기로 하는 거는 그것도 스테이트풀하게 하는 거는 퓨어 스토리지의 포트웍스가 유일하게 제공드리는 솔루션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연하게 이었던 데이터의 백업 부분이 쿠버네티스 세상을 오면서 좀 더 다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용성 부분으로 저희 포트웍스를 쓰면은 렉 간, 서버 간, 가용성 영역 간, 리전 간, 그리고 데이터를 동기 복제하는 것까지 다 제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능 부분이 있잖아요. 성능 부분이 왜 느리냐면은 쿠버네티스는 데이터와 워커노드, 그러니까 머리와 데이터가 따로 놉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번 테이블이 하나하나 테이블이 서버라고 가정을 하면 3번 테이블에서 서비스가 돌고 있습니다. 3번 테이블에 지금 모자를 쓰고 계신 고객분께서 데이터를 읽고 싶으세요. 팜플렛을 보고 싶은데 팜플렛이 하필이면 1번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테이블까지 가가지고 읽어야죠. 그럼 느리겠죠. 그럼 빠르면 어떻게 해요? 3번 테이블에 그 팜플렛이 있으면 그냥 바로 보면 됩니다. 즉 데이터가 어딘지 어플리케이션이 알면 그만큼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데이터 어웨어니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쿠버네티스는 안타깝게도 데이터 어웨어니스가 어딘지 그거를 알지 못해요. 그게 단점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 포트웍스는 데이터 어웨어니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테이블에 3번 데이터가 있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은 3번에서 작동해 라고 저희가 보장하기 때문에 성능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부분도 자동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SLA 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갈 때 어떤 거를 할까,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갈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은 사실 베어메탈부터 시작을 하시죠. 그렇죠? 서버 두고요, 스토리지 두고, 클러스터 묶고, 어플리케이션이 스토리지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용성을 해가지고 데이터 복제합니다. 어떻게 복제해요? 왜냐하면 스토리지에서 스토리지 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어메탈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퓨어 스토리지 샀으면 퓨어 스토리지에서 퓨어 스토리지 솔루션을 써야 됩니다. 히다치 샀으면 히다치에서 히다치로 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 종속성이 생깁니다. 자,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율성입니다. 모든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건 서비스 관점이에요. 어플리케이션이 언제든지 내가 옮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자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속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종속성은 어떤 서비스 재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레이 간의 복제, 그러니까 스토리지에 어떤 종속성이 생겼어요. 이걸 해결해야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가상화입니다. 저희가 잘하고 있는 가상화하면은 어떤 게 생기나요? 하이퍼바이저가 생기고 그 위에 이제 버추얼 머신들이 생기고요. 이 버추얼 머신들이 볼륨을 읽습니다. 볼륨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어레이에서 하이퍼바이저로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 복제해야지. 하이퍼바이저에서 복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 다른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종속성 이제 스토리지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는 종속돼 있죠. 왜냐? 하이퍼바이저에 있기 때문에. 하이퍼바이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VMware를 쓰고 있어요. 근데 VMware 가격이 비싸져가지고 이제는 하이퍼 V를 쓸 거야 할 때는 또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종속성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 가면 종속성 해결된다며 오케이, 나 컨테이너 간다. 근데 컨테이너 갈 때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 쿠버네티스를 CSI 방식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데이터 스토리지를 여전히 링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토리지가 있고요, 하이퍼바이저가 있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 환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컨테이너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볼륨은 여전히 하이퍼바이저에서 링크 방식입니다. 연결해주는 방식이에요. 지금 왼쪽하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쿠버네티스 환경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속성이 여전히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VM을 붙여도 움직일 수 없는 건 동일하고요. 포트웍스를 사용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트웍스는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게 데이터를 제공드립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포트웍스와 쿠버네티스 합쳐지고요, 컨테이너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쿠버네티스에서 직접 핸들합니다. 하이퍼바이저 단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안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직접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제하는 거 문제 없죠. 아래 하이퍼바이저가 바뀌어도 상관없고
하이퍼바이저 또 다른 클러스터가 늘어나도 이것도 포트웍스가 클러스터로 묶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연결을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 바뀌어도 쿠버네티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요. 하이퍼바이저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포트웍스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진정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가 자유롭게 나 이쪽도 갈 거야, 저쪽도 갈 거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자, 근데 하나 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클라우드로의 전이를 말씀드릴 때 처음에 VM, 버추얼 머신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하고 쿠버네티스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이미 가상화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버추얼 머신 굉장히 많이 잘 쓰고 계실 겁니다. 버추얼 머신 안 쓰시는 고객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다 한 번에 빅뱅으로 그럼 컨테이너 가자. 그게 맞을까요? 잘하는 거는 그대로 일단 유지를 하고 조금씩 가야 될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를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좀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이퍼바이저가 있으니까 버추얼 머신 붙일 수는 있는데 얘도 여전히 움직이지 못한 거죠. 왜냐면 하이퍼바이저 종속돼 있으니까 보라색 하이퍼바이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있습니다. 네. 쿠버네티스에서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가상화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쿠버버트라고 부르는 기능이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버추얼 머신을 직접 쿠버네티스가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다른 거는 하이퍼바이저가 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 포트웍스까지 같이 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버추얼 머신도 직접 붙일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도 직접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 데이터 플랫폼은 포트웍스가 직접 다 핸들링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은 컨테이너와 버추얼 머신이 자유롭게 이제 서비스에 따라서 앱에 따라서 데이터도 같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온프렘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도 똑같습니다. 클라우드로 갈 때 퍼블릭도 고민하시잖아요. 퍼블릭 고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퍼블릭 안에서 V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또는 컨테이너 그리고 새로 나오는 어플리케이션들 굉장히 많죠. 카프카, 몽고DB, 카산드라, 마이스퀘어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이제 모든 멀티 클라우드를 열 수 있는 거죠. 지금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 컨테이너 서비스도 있고 VM도 있고 BCP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버추얼 머신으로도 이용을 하고요, 컨테이너로도 이용을 하죠. 각각의 쿠버네티스 환경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WS의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했는데 내일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거를 써야 되네? 근데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왜냐면 AWS에서 만들었잖아요. 종속성입니다. 오어예요 다. 싱글 클라우드, 싱글 쿠버네티스 모든 게 다 사일로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운영 환경과 싱글 클라우드, 싱글 쿠버네티스이기 때문에 어떤 속도의 페널티를 갖고 계신 거죠. 근데 만약에 포트웍스를 쓴다면 미래에는 포트웍스가 들어간다면 오어였던 게 모두 엔드로 바뀝니다. 데이터는 직접 포트웍스가 관리를 해주니까요. 어떤 쿠버네티스 환경이어도 상관이 없고요. 어떠한 클라우드 환경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면은 마이그레이션 해야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 서비스,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 넘기는 게 먼저 쉽죠. 아무래도 제일 쉬우니까 컨테이너 먼저 넘기죠. 그 다음에는 버추얼 머신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넘겨야 되겠죠. 사실은 버추얼 머신을 넘기는 프로젝트가 상당히 힘듭니다.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고요. 버추얼 머신을 컨테이너 세상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뭐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넘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모든 걸 컨테이너화해야죠. 버추얼 머신으로 만들었던 거 저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이제 전환을 해야죠. 컨테이너로 계속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넘기면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어떤 전이를 저희가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핏 뭐냐? 심플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도 관리할 수가 있고요, 버추얼 머신도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멀티 클라우드를 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포트웍스를 왜 써야 되느냐 하면은 또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애저 서비스로 제공을 드립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우리 회사가 이제 김 과장 이제부터는 컨테이너로 갈 거야. 컨테이너 가는 거 이제 검토를 해봐.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야. 예를 들어서 금융 업무에서 송금 업무를 우리가 모노리틱으로 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바꿀 거니까 자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해. 자, 그러면 테스트 해야겠죠. 무섭잖아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신청합니다. 시스템 필요하고요. 데이터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 이게 필요해요. 요청 보내면 티켓을 끊고 그걸 받는데 뭐 빠르면은 일주일 걸리겠죠. 길면은 더 걸릴 수 있고요. 그 시간들이 계속 걸립니다. 자, 그만큼 시간 낭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다가 뭐 시스템이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허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샌드박스를 한 번 클릭으로 5초 안에 받으실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쿠버네티스 세상, 그러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상을 가야 되는데 가기에는 당연한 테스트, 개발 테스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테스트 환경, 샌드박스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거를 한 번의 클릭으로 5초 안에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빠른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라이센스로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애저 서비스입니다. 팟당, 그러니까 컨테이너 팟당, 시간당으로 차지를 합니다. 손쉽게 한 번의 클릭으로 5초 만에 샌드박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비용도 비싸지 않습니다. 과금 방식입니다. 사용하신 만큼만 쓰고 회수하면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애저 서비스로 저희가 퓨어스토리지가 포트웍스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자.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왜 검토를 하느냐? 복구가 빠를 수 있어. 왜냐면은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과 주변 환경을 다 같이 말아주니까. 근데 갈 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고민하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추고 있는 SLA를 맞출 수 있는가? 포트웍스는 맞출 수 있습니다. 성능과 가용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SLA를 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전위로 가는데 버추얼 머신도 그대로 우리는 쓰고 그리고 컨테이너도 쓰고 싶은데 단일 플랫폼은 좀 쉽게 쓰고 싶어. 두 개를 같이 써야 돼. 근데 좀 쉽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까? 포트웍스가 단일 플랫폼으로 버추얼 머신과 컨테이너를 동시에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도 빠르게 복구하고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쓰고 싶은데 동기화 복제가 필요해. 포트웍스가 RPO 제로, RTO 수초 안에 하는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해서 샌드박스가 필요한데 이게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PDS를 사용하시면 한 번의 클릭을 5초 안에 모든 샌드박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장표는 저희 퓨어스토리지 CEO이신 찰리가 저희 임직원분들께 모두 신년에 보낸 메시지 메일 한 개를 캡처했습니다. 영어로 써있지만 뭐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다 쉽게 이미 다 해석하셨겠지만 혹시나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멀티 클라우드 데이터 스토리지를 클라우드 운영 모델로 제공하는 벤더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어떤 혁신과 같냐면은 인터넷 프로토콜이 통신에 생겼을 때 그때의 충격, 그리고 컴퓨팅 파워를 어떻게 하면 가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쓰는가, VM웨어가 했던 것과 같은 충격, 그런 충격을 데이터 서비스로 퓨어스토리지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